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얘기하셨는데 반지의 제왕 시리즈는 다 보셨겠네요. 두둥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만의 얘기를 들어보는 상만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망의 3화입니다. 게스트는 바로 니네 눈자니 느그슬장 남천동사 이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잠시 오버했습니다만 이번 게스트는 바로 미래의 영화 감독을 꿈꾸다 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 영화 감독 지망생 이만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한결이라고 하고요. 지금 대학에서 미술과 영화를 같이 공부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막학기를 바라보고 있고 이것저것 영화 현장 다니면서 조금씩 배우는 중. 세상으로 곧 나갈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막학기면. 두둥탁. 언제부터 그렇게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셨는지. 중학교 3학년 때 인터스텔라가 들어왔어요. 이 영화는 10년 이제 된 영화니까 뭐 내용은 이야기도 상관없죠. 벌써 10년이 됐나요? 딱 10년 됐죠 이제. 이제 거의 10년 됐죠. 2024년이니까 14년 연말에 개봉했어요. 제가 고3 때 나온 두둥탁. 영화 감독이라는 꿈을 꾸기 전에는 갖고자 했던 장래희망이 있었나요? 탐험가, 인디아나 존스. 아, 이것도 사실 영화에서 영향을 받은 파일럿도 되고 싶었어요. 또 그 전에 성우도 하고 싶었어요. 두둥탁. 이게 근데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성우라는 것도 어쨌든 이야기 매체에서 목소리 연기를 하는 거고 영화를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것도 일종의 저한테는 탐험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행 같은 것이다. 그래서 좀 연결이 다 된다. 약간 명언이네요. 나에게 영화는 탐험이다. 두둥탁. 대학교 다니시면서도 전공을 영화과로 하신 걸까요? 아니요. 대학교는 네. 미술로 진학을 했어요. 조형예술과인데 조각만 다루는 과가 아니고 그림도 그리고 뭐 입체도 할 수 있고 영상도 하고 퍼포먼스까지 막 여러 가지 다루는 과였어요. 근데 이제 영화과는 계속 마음에 품고 있어요. 혹시 학교가 어떻게 되시나요?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한예종. 그냥 대한민국 예술의 총분산. 두둥탁. 영화과 뭐를 주로 배우나요? 어떤 시나리오를 다듬는다던가 이런 걸 배우는 건가요? 다양한 걸 다 배워요. 그래서 1학년 입학을 딱 하면은 영화를 이루는 각 요소들, 연출, 촬영, 편집 등등의 입문 수업들을 다 듣고 그리고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이렇게 자기 주특기를 하나씩 정하죠. 나는 이거 할래. 조금 더 심화된 수업을 두둥탁. 어떤 과정을 거쳐야 영화 감독이라는 그 타이틀을 딸 수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독립영화, 하나는 상업영화. 독립영화판에서 이제 영화 감독이 되는 길은 독립영화라는 거는 바로 자기 영화를 바로 찍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당장 친구들 몇 명 모아서 찍을 수도 있거든요. 돈만 좀 제가 드린다면은 퀄리티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겠지만 상업영화는 조금 이런 어떤 직책의 순서라던가 이게 조금 더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더 엄격하겠죠. 이 사람이 이전에 연출부를 해봤는지 이런 것이 좀 더 명확하게 검증이 되어 있어야지 아마 채용이 될 것이고. 두둥탁. 좀 인상 깊었던 촬영 현장이 있을까요? 되게 작은 현장이었는데 이틀 동안 찍었어요. 근데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저희가 찍어야 되는 컷 수가 되게 많았고 제 생각에는 이거 못 찍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 안에. 근데 그때 감독이 10분에 한 컷씩 찍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솔직히 이게 감이 안 잡혀서 10분에 한 컷씩 찍는다는 게 근데 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간소화해서 뭐 세팅하는 데 드는 시간 거의 없이 하고 배우들 리허설도 좀 철저하게 했고 정말 그냥 현장만 딱 봤을 때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그냥 빠르게 속도감 있게 찍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두둥탁. 이제 조금 더 가벼운 주제를 넘어가서 영화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보신 영화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에일리언. 에일리언 로블루스를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사실 제가 그 전에 에일리언 영화들을 제대로 못 봤거든요. SF 좋아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두둥탁. SF 장르를 좋다고 하셨는데 왜 그 장르가 좋은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SF랑 판타지의 차이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SF와 판타지는 뭐가 다른가? SF랑 판타지를 가르는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어 반지의 제왕은 판타지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그 소설이 중세 시대나 그 이전에 나온 이야기다. 예를 들어 그 시대는 뭐 마녀사냥 뭐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어떤 마법이나 어떤 그런 걸 믿는 시대였잖아요. 그때는 반지의 제왕이 SF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대에 만약에 반지의 제왕 같은 게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SF라는 거는 그 시대에 진짜로 받아들여지는 법칙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거는 과학이고 물리 법칙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입각해 있는 근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외계인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그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SF라는 장르 자체에. 그 모순이 재밌는 거 아닐까? 약간 인간의 상상력을 한없이 자극하는 장르라서 좀 더 이제 관심이 간다고 할 수 맞아요. 있을까요?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얘기하셨는데 반지의 제왕 시리즈는 다 보셨겠네요. 두둥박 반지의 제왕 2편까지 봤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그 모든 그 영화 감독 지망생들이 저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영화를 많이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뭐 반지의 제왕 안 봤다고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또 본인만의 최애 영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이 질문에 박하사탕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아 이창동 감독님의 네. 가사탕이요. 이게 진짜 한국 영화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에서 5.18로 관통되는 5.18도 있고 뭐 IMF도 있고 역사성에서 벗어나 있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박하사탕을 그 역사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그 영화 속에 영호라는 그 인물 개인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한테 박하사탕은 굉장히 무서운 영화. 한 사람이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망가진 것이 보편적인 거라면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저한테는 되게 무서웠어요. 두둥박 그렇다면은 이제 최 감독님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또 아무래도 한국 영화계에서 또 감독이 미래에 되실 건데 여기서 최 한국 감독을 뽑자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외국 감독 한 분 뽑자면 크리스토퍼 놀란도 제외해야 되는 거지. 크리스토퍼 놀란 아까 인터스텔라가 있어가지고 또 그거 제외하고 또 근데 크리스토퍼 놀란이 최애 감독이시면 당당하게 선언하시면 됩니다. 네, 저 놀란 좋아합니다. 놀란빠입니다. 저. 한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두둥박 그럼 영화 그 자체를 볼 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뭔가요? 저는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깊이 있는 사람 냄새 나는 재미있는? 재밌는. 그러니까 반드시 깊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깊이가 없어도 정말 그냥 정말 재미있고 오락적이라면은 저는 얼마든지 제 돈을 내고 영화관에서 봤을 때 전혀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반지의 제왕도 스토리가 재밌어. 두둥박 영화 산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정의삭 감독님의 미나리 등 한국적 정서가 담긴 영화들이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잖아요. 혹시 본인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랫동안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서양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나라였잖아요. 그 다음 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흔히 이제 말하는 K 컬처로 정리되는 어떤 현재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차례가 돼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다. 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죠. 네. 한국 컨텐츠 자체가 세계에서 뭔가 주목을 받는다. 이것도 맞지만 일부 정말 몇몇 중요한 감독님들이나 그 아티스트 분들이 선두에 서 계신 거잖아요. 네. 뭐 말씀하신 기생충이나 K-팝에서 있는 아이돌들 몇몇 정말 중요한 아티스트나 이제 작가님들이 굉장히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트렌드, K-컬처 트렌드를 봤을 때. 두둥박 그렇다면 본인도 혹시 그런 영화를 만들어 가고 싶은 건가요? 야망이 있으실까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마음껏 창작을 할 수. 보통 영화 산업에서 좀 이름값에 비례해서 자유도가 높아지죠, 감독님들의. 관객이 내 이름을 보고 극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정도가 됐다면 감독으로서 내가 감독인데 관객들이 시놉시스나 배우 이전에 그냥 내 이름 석자를 보고 티켓을 끊고 극장에 오는 시점이 되면은 그거는 감독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라고 생각해요. 이보다 그러니까 창작을 하기에 유리한 상황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죠. 두둥박. 그러면은 이제 요즘 되게 다양한 OTT들이 들어오면서 제작 환경에는 상당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최근 들어서 되게 자주 접하고 있거든요. 이런 미디어 콘텐츠 업계의 변화가 영화 산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인구직 그 커뮤니티 들어가면 OTT 구인글이 엄청나게 많아요. OTT 작품이 엄청 많아진 것 같고 근데 OTT가 극장을 위협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극장은 끝났다라고 했는데 안 끝났어요. 그렇죠. 물론 OTT에서 영화를 제공하지만 리그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실 OTT보다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가 사실은 극장 산업에 제일 큰 네. 영향을 미쳤고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래도 곧 있으면은 창고 영화들이 거의 다 이제 창고에서 나와서 거의 개봉이 이제 거의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둥박.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이제 각자 자기의 인생이라는 자기 영화의 감독이자 또 주연 배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한결 씨의 지금까지의 인생 그리고 앞으로의 본인의 감독으로서의 인생을 생각해봤을 때 그 영화 이만결이라는 영화가 어떤 장르였으면 좋겠나요? 코미디? 사실 제가 굳이 극장 가서 안 보는 영화 중에 하나가 코미디 영화인데 네. 근데 제 인생은 웃을 일이 많으면 좋겠다. 아 그런 라는 의미에서 코미디 좀 웃고 싶다. 그러니까 웃을 일이 많으면 좋겠다. 요즘 삶이 힘들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두둥박. 이제 정말 이 마무리 질문 저희 상만사의 시그니처 질문을 끝으로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결 씨 오늘 저 만나보니까 어때요? 5점 만점에 두둥박. 별이 5개라고 치고 거기에 한 줄 평도 같이 별점하고 한 줄 평하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아, 같이 놓고 봐요. 5점 만점에 4.5점 드리겠고요. 한 줄 평은 그렇다면 언론 시사회에서 채워질 0.5점. 두둥박. 저 또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이제 영화 감독으로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실 우리 한결 씨의 앞길을 응원하면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분들, 다른 게스트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